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법을 묻기 위해 저를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주식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이 가질 수 있는지를 묻죠. 하지만 정작 그들이 묻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하면 비참해지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스스로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을 무너뜨린 건 지능의 부족도 아니었고 시장의 폭락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지옥으로 보낸 건 바로 그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독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확실하게 비참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누군가를 질투하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하며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냐고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한다면 장담하건대 여러분은 그 어떤 재산이나 기회를 가지고 있어도 반드시 불행해질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돈은 그런 사람 곁에 절대 머물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더하기를 하기 전에 빼기부터 해야 합니다. 마음속에서 이 세 가지 독을 빼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투자 기법을 배우고 아무리 많은 정보를 얻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입니다. 오늘은 이 지긋지긋하고 끈질긴 그리고 치명적인 세 가지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질투입니다. 저는 질투만큼 어리석은 감정을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7죄종 중에서 유일하게 즐거움이 하나도 없는 죄가 바로 질투입니다. 탐식은 먹는 즐거움이라도 있고 음욕은 쾌락이라도 있죠. 하다못해 교만은 우월감이라도 줍니다. 하지만 질투는 어떤가요? 질투는 시작부터 끝까지 고통뿐입니다. 남이 가진 것을 보며 배가 아프고 내 것이 초라해 보이는 그 찌질한 감정 속에는 단 1g의 즐거움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질투라는 감정에 목숨을 겁니다. 한국을 보면 이런 경향이 더 강한 것 같더군요. 좁은 땅에 많은 사람이 모여 살다 보니 서로 비교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옆집이 어떤 차를 샀는지, 친구가 산 아파트가 얼마나 올랐는지, 동료가 산 주식이 몇 배가 뛰었는지 너무나 잘 보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누군가는 언제나 여러분보다 더 빨리 부자가 될 겁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그게 여러분의 삶과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투자 인생 내내 저보다 돈을 더 빨리, 더 많이 번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저를 괴롭힌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로또에 당첨되거나 말도 안 되는 잡주에 투자해 대박이 났다고 해서 내 인생이 나빠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질투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의 성공을 나의 실패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바로 미친 짓입니다. 질투는 여러분의 뇌를 마비시킵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불가능하게 만들죠. 옆 사람이 돈을 벌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분석 없이 그 사람이 산 자산을 따라 삽니다. 그게 꼭대기인지 바닥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아니면 배가 아파서 훌륭한 기업이 성장하고 있는데도 애써 그 가치를 깎아내리며 투자 기회를 외면합니다. 질투에 눈이 멀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현실을 왜곡해서 보는 것보다 더 큰 리스크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투자를 잘하고 싶다면 타인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게 도덕적으로 옳아서가 아닙니다. 그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남의 성공을 인정하고 축하할 때 비로소 내 마음이 차분해지고 내 앞의 기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남을 쳐다보느라 고개를 돌리고 있으면 정작 내 발 앞에 있는 금덩이는 보지 못하는 법입니다. 세상을 그리고 시장을
나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거대한 생태계로 바라보세요. 남이 잘 되는 건 배 아픈 일이 아니라 세상이 풍요로워지고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것은 원망입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억울해하는 마음입니다. 원망은 독을 마시고 원수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독은 결국 나만 죽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믿었던 파트너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갑자기 폭락해서 억울하게 손해를 볼 수도 있죠.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은 분노에 휩싸여 복수를 다짐하거나 과거의 그 사건을 곱씹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 그 인간만 아니었어도, 그때 그 정책만 아니었어도 라며 끊임없이 과거를 파먹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시장은 여러분의 감정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억울한지, 여러분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시장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은 도덕적 법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잃은 돈에 대해 시장을 원망해봤자 돌아오는 건 더 큰 손실 뿐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뇌가 과거의 상처를 방어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살면서 수많은 악재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경우에도 악의를 품거나 원망을 오래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너무나 비생산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냥 그 사람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워버리세요. 그게 가장 현명한 복수이자 대처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느라 에너지를 쓰는 것조차 아깝습니다. 여러분의 뇌 용량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소중한 공간을 쓰레기 같은 인간이나 지나간 불행으로 채우지 마세요. 훌륭한 투자 아이디어와 미래에 대한 통찰로 채우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과거에 얽매여 원망하는 사람치고 투자에 성공하는 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백미러만 보며 운전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백미러만 보고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어딘가에 처박히게 됩니다. 투자는 오직 미래를 보고 하는 겁니다. 과거의 억울함은 매몰 비용입니다. 깨끗하게 잊고 툭 털어내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만 생각하십시오. 그게 합리적인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어쩌면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자기 연민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라며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드는 태도입니다. 자기 연민은 마약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위로가 되는 것 같고 내 상처를 어루만지는 것 같아서 달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든 일이 생기면 쉽게 자기 연민에 빠져듭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고 동정을 구하고 세상의 비극 주인공이 된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자기 연민은 피해망상으로 가는 직행열차입니다. 일단 자기 연민에 빠지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실패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게 되죠. 내가 투자를 잘못한 건 내 분석이 틀려서가 아니라 세력이 장난을 쳐서 그렇다고 믿고, 내가 승진하지 못한 건 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사가 나를 미워해서 그렇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은 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발전은 없습니다.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며 남 탓만 하는 늙은이가 될 뿐입니다. 제 인생에도 끔찍한 비극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첫째 아들을 백혈병으로 잃었습니다. 당시에는 의료기술이 부족해서 손쓸 방법이 없었죠. 아이가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매일 병원을 오가며 저는 거리를 걷다가 펑펑 울기도 했습니다. 이혼을 겪었고
무일푼이 되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수술 부작용으로 한쪽 눈의 시력까지 잃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마다 주저앉아 신이시여 왜 저에게만 이런 가혹한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울부짖으며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다면 지금의 찰리 먼거는 없었을 겁니다. 아들을 잃었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슬픔을 딛고 다시는 이런 무력함을 느끼지 않도록 내 삶을 재건하겠다고 말입니다. 한쪽 눈을 잃었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직 한쪽 눈이 남아있으니 다행이군. 이제 남은 눈으로 더 집중해서 책을 읽어야겠어.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자기 연민은 여러분의 행동력을 갉아먹습니다. 침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다시 도전할 용기를 뺏어갑니다. 여러분이 겪는 시련은 여러분을 특별한 비극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장치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일어난 일입니다. 인생은 원래 어렵습니다. 때로는 잔인할 정도로 불공평합니다.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묵묵히 아주 담담하게 그 다음 발걸음을 옮기세요. 넘어졌으면 털고 일어나면 그만입니다. 상처가 났으면 약을 바르고 다시 걸으면 됩니다. 거기에 앉아서 울고 있어봤자 아무도 여러분을 업어주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도대체 왜 우리는 질투하고 원망하고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길까요? 이 모든 불행의 뿌리에는 단 하나의 잘못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이 공정해야 한다는 착각, 그리고 내 삶은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오만한 기대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는 열심히 노력했으니 성공해야 해,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 복을 받아야 해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무너질 때 분노합니다. 하지만 자연의 법칙을 보십시오. 토끼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늑대에게 잡아먹히는 것이 자연입니다. 태풍이 불어올 때 나는 죄가 없으니 피해달라고 외쳐봤자 태풍은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해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다. 이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아주 심오한 진리입니다. 결혼 생활을 예로 들어볼까요? 완벽한 배우자를 찾으려는 사람은 평생 불행합니다. 대신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내가 먼저 좋은 배우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50%의 수익을 내야 한다고, 남들보다 2배는 빨리 벌어야 한다고 기대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무리수를 두게 되고 결국 파산합니다. 반면 합리적인 수익률에 만족하고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결국 엄청난 부를 손에 쥐게 됩니다. 기대를 낮춘다는 것은 꿈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빚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원망할 일도 사라집니다. 오히려 작은 행운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태도가 여러분을 더 매력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신뢰,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질투, 원망,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매사에 남 탓을 하고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에게 누가 중요한 자산을 맡기겠습니까? 누가 그런 사람과 동업을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자본은 돈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차트 분석을 잘해도 인격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결국 실패합니다. 반면 지능은 조금 평범해도 감정을 통제할 줄 알고 남의 성공을 시기하지 않으며
어려움 속에서도 남 탓을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같이 일하고 싶어 합니다. 좋은 기회는 바로 그런 사람에게 몰립니다. 제가 워런 버핏과 50년 넘게 파트너로 지낼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서로를 완벽하게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질투하지 않았고 실수가 있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복리 효과를 만들어낸 진짜 엔진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지독한 마음의 독소를 빼낼 수 있을까요? 제가 쓰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꾸로 생각하기, 즉 역발상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똑똑해질까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멍청한 짓을 안 할까라고 말이죠. 인생에서 저지르기 쉬운 멍청한 짓들, 즉 질투하다가 친구를 잃는 것, 원망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것, 자기 연민에 빠져 술독에 빠지는 것, 이것들을 리스트로 만들고 그것만 피해 가십시오. 천재가 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남들이 미쳐 날뛸 때 제정신을 유지하고 남들이 바보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 그것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상위 1%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는 점수 따기 게임이 아니라 벌점 안 받기 게임입니다. 멍청한 실수만 줄여도 자산은 불어납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좁은 문을 통과하는 묘기가 아닙니다. 넓은 길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2번째 방법은 위대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책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 억울함, 슬픔, 인류 역사를 펼쳐보면 여러분보다 훨씬 더 끔찍한 상황에서도 위대한 성취를 이뤄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노예로 태어나 절름발이가 되었지만 영혼의 자유를 가르쳤던 에픽테토스를 보십시오. 평생 실패와 우울증에 시달리면서도 나라를 구한 링컨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을 읽고 나면 고작 주식 좀 떨어졌다고, 승진 좀 밀렸다고 징징거리는 자신이 부끄러워질 겁니다. 그 부끄러움이 여러분을 치료해 줍니다. 좁은 방구석에서 내 상처만 들여다보지 말고 책을 펴서 거인들의 어깨 위로 올라가십시오. 시야가 넓어지면 질투나 자기 연민 같은 감정은 하찮아서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제발 단순해지십시오. 제가 평생 지켜온 철칙 중 하나는 너무 어려운 것은 미해결 서류함에 넣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업, 도저히 분석이 안 되는 복잡한 파생상품, 속을 알 수 없는 사람, 이런 것들 때문에 머리 싸매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냥 패스하세요. 세상에는 쉽고 명확한 기회들도 충분히 많습니다. 질투심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는 남들이 어려운 걸로 돈을 벌 때 나도 그걸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옆집 사람이 코인으로 돈을 벌든 복잡한 기술주로 돈을 벌든 내가 모르는 분야라면 그냥 운이 좋았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나의 능력 범위 안에서만 놀면 됩니다. 그 안에서 기회를 찾기에도 인생은 충분히 깁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내 접시를 깨트리지 마십시오. 투자라는 것은 결국 세상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질투, 원망, 자기 연민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왜곡되어 보일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이 올바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성과 합리성을 강조합니다. 제가 말하는 합리성은 차가운 로봇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흐리는 불필요한 감정 찌꺼기들을 끊임없이 청소하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맑아야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야 남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 기회를 볼 수 있고 남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달려들 때 위험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부는 맑은 정신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주식 차트를 보고 기업 보고서를 읽는 시간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데 써야 합니다.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질투가 꿈틀대지는 않는지, 지나간 일에 대한 원망이 남아있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는 나약함이 숨어있지는 않는지 매일 점검하십시오. 이 세 가지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을 차단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놀랍도록 단순해지고 명료해질 겁니다. 골치 아픈 인간관계가 정리되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사라지며 오롯이 나의 성장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바로 그때부터 돈이 여러분을 따라오기 시작할 겁니다. 돈은 감정적인 사람에게서 이성적인 사람에게로 이동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건 시장에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여러분의 그릇이 깨져 있으면 아무리 많은 비가 내려도 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질투와 원망, 자기 연민은 여러분의 그릇을 깨뜨리는 망치입니다. 그 망치를 내려놓으세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그냥 단순해지세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현명해지려고 노력하십시오. 억울한 일이 생기면 교훈만 챙기고 쓰레기는 버리십시오. 힘든 일이 생기면 그저 견뎌내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이 태도를 평생 유지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부자 그 이상의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90 넘게 살면서 얻은 지혜는 복잡한 수식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결국은 태도가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지 마세요. 그 길은 너무나 붐비고 소란스럽습니다. 반대쪽 길, 마음의 평정과 합리성을 지키는 그 한적한 길로 걸어가십시오. 그 길 끝에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가서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내 안의 찌질한 모습들과 작별 인사를 하세요. 지금 당장 말입니다. 그게 부의 시작입니다.